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주말이 지나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이 이미 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 후에 많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왜 이렇게밖에 안 지났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겁니까? 네, 정말 한 주가 한 달 같다라는 말 많이들 하십니다. 네.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금요일 된 것 같고 주말이 돼도 이전처럼 푹 쉬지 못해서 그런지 또 주말도 주말 같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며칠이지?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이런 질문들도 합니다. 이게 일을 갑자기 못하고 집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로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팬데믹 이후에 변화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았습니다. 일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일하면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사실 제가 집 밖을 그렇게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크게 변한 게 없는데요. 그냥 변한 게 있다면 그냥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려고 하는 거 그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가 꽤 되는데요. 하루하루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까지 팬데믹 기간을 되돌아보면 뭔가 세세한 일들이 잘 기억나진 않고 코로나19라는 한 뭉치로 이렇게 그냥 통째로 기억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데이트를 못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전에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CNN이 지난주에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 어지러운 시간 개념에 대해서 좀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 팬데믹이 우리의 시간 개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날들이 희미하게 한꺼번에 합쳐지기도 하고요. 가장 단순한 세부 사항들도 자주자주 잊어버린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몸 내부 시계가 고장났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예. 화요일이 목요일이자 수요일이자 일요일이 돼버렸다고 했습니다. 주중도 없고 주말도 없습니다. 네. 그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 진짜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 날짜 가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시간 개념만 허들어 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다 중요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혼돈으로 인한 감정에만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그로 인해 집중도 잘 안 되고요. 뇌가 이전처럼 빨리빨리 작동하지도 않고 느릿느릿해지면서 업무를 마치기까지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멈춘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실제로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명료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배우고 또 기억하는 이런 능력에 변화가 생겨났다는 평가입니다. 심각하네. 네.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만 아니라서 위로가 되고요. 네. 자, 그러면은 팬데믹이 왜 인지 능력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UC 샌프란시스코 엘리사 에펠 정신의학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예. 간단하게는 우리의 일상이 사라진 데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환경적인 신호에 많이 의존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햇빛을 받으면서 정기적인 생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이외에 우리 몸은 육체적이고 또 사회적인 신호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식사 시간에 맞춰서 밥 먹고 주말에 예배, 미사 가고 이런 모든 게 일상화되면서 며칠인지 또 무슨 요일인지 사실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루틴한 일상생활이 사라지면서 자연히 알게 되는 날짜나 시간 개념도 붕괴가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에만 머무르다 보니 웬만한 일상은 더 이상 없어져 버렸고 날짜, 요일은 평소의 짜임새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아주 클리어하게 구분지어지던 바운더리가 지금은
흐릿해졌다는 얘긴데요. 즉 주중에 일상적으로 하던 일도 없어지는 등 달라졌고요. 그렇게 주중에 일하면 주말에는 뭘 해야지 하고 기대하던 게 있었는데 그런 기대도 더는 없고요. 주중이나 주말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재택근무하는 주민들 많아졌죠.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일하고 쉬는 개념은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네. 일부는 재택근무하게 되면서 오히려 야근까지 하게 됐고요. 심지어 그렇죠. 주말에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팬데믹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크고 작은 재미들이 있었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깔깔깔 거리고 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작은 재미가 없어져서 그런 듯 싶어요. 네, 우리가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이 사라지면서 아, 그땐 참 행복했던 거구나 이제 새삼 맞습니다. 깨닫는데요. 네. 해피아워도 없고요. 예. 스포츠 경기도 뭐 콘서트도 네. 열리지 않죠. 이렇게 일상이 사라지면서 정신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는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해요. 구분 없이 이어지는 하루하루를 나름 구분 지어서 살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더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생각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습관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던 걸 지금은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출근할 때 사실 트래픽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슨 달라진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하진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하루하루 달라진 일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하루하루 뉴스에도 귀 기울이고 계속 변화에 대비하고 그런 변화에 지금 마음을 다 쏟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박경규 기자는 일도 그대로 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도 인지 능력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전보다 더 피곤하다 그러고요. 네. 박 기자처럼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살펴보면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 하죠. 그렇죠. 마스크도 착용하죠. 어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진 표면에 닿지 않게 또 주의도 기울이는 편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게 감각의 상실에 기여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하면서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주민들마저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민한 건 확실히 많습니다. 저도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네. 그러면은 자,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인지 능력이 좀 달라지는 그런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멀티태스킹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현대 사회에 한 가지 일만 하긴 사실상 힘들었죠. 팬데믹 전에도 멀티태스킹 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더 많은 일을 잘 해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책임을 지게 됐고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의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의 홈스쿨링 집에서 도와줘야 하죠. 맞아요. 또 나이 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경우 그들의 건강에 또 각별히 더 신경 써야 하고요. 널싱홈이나 그런 양로시설 같은 데 부모님을 모신 경우에도 그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가봐야 되고 시스템이 또 엉망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상황에서 최선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한인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데 또 해고될 가능성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뭘 해야 하는 걸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거나 대비까진 못하더라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같은 시기에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이 겪는 건데요. 그럼 이 업무에서 이런 생각에서 저 업무, 저런 생각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콕 집어서 아주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다 모두가 제 얘기 같습니다. 이 멀티태스킹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나온 이야기가 여러 개의 화면을 보고 뉴스를 접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 여러 화면을 본다는 건 어허. 이제 뭐 같은 하나의 스마트폰 화면을 본다 해도 이전과 다른 앱 많이 쓰죠. 재택근무할 때 화상통화 앱 줌 많이 쓰고. 쓰고요. 어허. 또 친구와 화상통화할 때는 그런 다른 앱 페이스타임 같은 거 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있으면서 넷플릭스 같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화면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어허.
여기에 더해서 뉴스 요즘 정말 많이 보시죠.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많이 보고 들으시고 웹사이트에서 기사도 읽으시고 여기에 미국 뉴스까지 보시고 한국 뉴스까지 하루에도 수차례 뉴스를 확인하는데요. 인지 능력에 로드가 걸리게 되는데 이는 곧 뇌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억력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이 언제지? 이런 단순한 것조차도 헷갈릴 때가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치매는 좀 많이 줄겠네요. 그렇지 않겠나? 네.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긴 하는데 팬데믹이 끝나려면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그나마 우리를 스스로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정신과 전문의들과 심리학자들은 감각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말하는데요. 아하.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다른 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기상 시간 정해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요. 잠자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도 보다 자주 갖고요. 운동 빼놓지 않고 해보라고 하네요. 건강한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입장입니다만 뉴스도 제한적으로 접하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CNN은 마지막에 흥미로운 말을 하나 전했는데요. 이게 당신의 기분을 좀 낮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실제 하지 않는 환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분 안 나아졌어요. 상당히 힘든 말이네요. 그러게요. 시간을 네. 실제하지 않은 환상이다. 네. 저는 말입니다. 그 EBS에서 하는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 옛날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보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게, 야, 앞으로 여행이 저 때처럼 우리가 이제 그 저 때와 같은 여행을 앞으로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말이죠. 우리가 엔조이하는, 우리가 즐기는 여행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이 난 다음에도 같은 식으로 즐길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은데, 그 카니발 크루즈에서 엽서가 왔는데 지금 오더를 하시면은 1인당 하루에 $50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박 8일을 다녀온다 그러면은 한 사람 앞에 $350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예전보다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이하가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제 사놓으라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과연 예전과 똑같은 그러한 크루즈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크루즈에서 그렇게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러는데 네. 안심 놓고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말이죠. 이게 모든 게 자꾸 이게 비관적으로 돌아가서 이게 걱정이에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앞으로 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리타이어 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아, 여행이나 다녀야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런 여행을 예전처럼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상당히 좀 겁이 나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앞으로 뭐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예전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맛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네?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박현경 기자께서 잘 정리해 주실 잘 거예요. 정리해 주시는데, 기대할게요. 어쨌든 앞으로의 세계가 예전과는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 모든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즐기던 모든 엔조이하던 포인트가 다 바뀌고 달라질 것이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원 전 기원 후가 아니라 코로나 전 코로나 맞아요, 후로 맞아요. 역사가 나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이거 세상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